네. 자, 이제 우리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7가지로 제가 분석을 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집 마련. 누구나 이제 식주의, 먹는 거 해결하고, 또 우리가 잠자리를 해결하고, 또 뭐 의복을 해결하는데, 뭐 의복은 요즘 우리나라는 뭐 다 해결이 됐습니다. 자, 먹는 것도 이제 웬만큼 다 먹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꼭 내 집을 가져야 되겠다. 특히 서울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남의 집에 사는 서러움을 벗어나서 또 내 재산, 이걸 마련해야 되겠다. 인생의 아마 과제일 거예요. 제일 첫 번째로는 이제 분양 청약입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지금 한 60점이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 부금도 한 20년 이상 넣어서 60점 이상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급매를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경매로 마련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게 이제 해당 사항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지금은 낡은 뭐 빌라 또는 낡은 아파트를 뭐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 되어서 또 새로운 집으로 바뀌는 이런 큰 4가지가 이제 내 집 마련의 방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은 내 집 마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시세 차이까지도 생각하고 있죠. 특히 이제 분양에 당첨이 되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2, 3억은 시세 차익이 난다는 걸 아니까 아주 몰리고 있습니다. 일생의 과제를 가지고 이제 아마 내 집 마련하는데 몰두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서울이 지금 평균 가격이 거의 아파트가 10억대에 갔기 때문에 봉급 생활하는 사람이 10년 동안 아무것도 먹질 않고 그대로 다 모아도 힘들다. 그러니까 굉장히 20년, 30년 걸리고 또 지혜를 모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부동산 투자 행동은 매입을 해서 그 다음에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이죠. 부동산을 매입해서 매각하면 시세 차익이 나옵니다. 왜? 서울 같은 경우는 계속 집값이나 이런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나타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집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전세를 들어가서 살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계속 재테크를 해서 불려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서 팔고 또 사서 팔고 해서 차익을 계속 누적시켜서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그 참 굉장히 현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액 투자입니다. 이 작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을 남기자. 보통 한 1, 2년 내에 2천만 원 정도 되는 시세 차익을 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들이 가진 돈이 적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내인 경우에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1, 2년 뒤에 한 2천만 원 정도 남겼으면 좋겠다. 근데 이 경우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런 물건이라는 게 또 활성화되어 있고 또 1, 2년 만에 2천만 원을 이렇게 차익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 보려면 또 자기 돈을 상당수 많이 상당 금액을 투자해야만 그런 활력이 있는 물건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번에는 이제 소액 투자를 해가지고 월세 수익을 내가 좀 얻어야 되겠다. 생활비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대개 이제 월세 수익이 한 150만 원 이상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나옵니다. 왜냐면 보통 1,000만 원에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150을 얻으려면 자기 돈이 한 1억 5천 정도 투자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쉽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내가 한 90만 원만 이제 얻고 싶다. 그러면 한 9천만 원 투자하면 되겠습니다. 소형 아파트나 여기는 오피스텔 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이 이제 암만 해도
소액이 투자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기도 좀 조심해야 될 게 서울 시내는 이렇게 1,000만 원에 10만 원이면 월세 수익이 10만 원이면 약 한 8%에서 10% 그 사이인데 서울 시내는 그런 수익률이 수익 물건이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파트는 평균적으로 한 3%, 그 다음에 오피스텔 이런 것은 원룸은 3%에서 한 6%그 정도고, 상가는 들쑥날쑥합니다만 한 9% 정도이기 때문에 10% 정도면 약간 좀, 오히려 뭐 지방이나 이렇게 좀 경기도 이런 쪽에 가능한 물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여기에도 이제 소액 투자로서 좀 실익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뭐냐 하면 아주 구도심의 낡은 빌라를 갭 투자를 해서 이건 좀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견디다 보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든지 또는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이 지정돼서 추진하면 시세 차익이 나올 수 있죠. 뭐 그런 투자 방법도 소액 투자로서는 아주 좋은 투자 방법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사례들은 주변에서 보면 더러더러 이렇게 생깁니다. 최근에 저 아는 우리 회원 중에 한 분도 수원에서 옛날에 한 4천만 원, 5천만 원 그때에 갭 투자를 뭐 소액으로 뭐 몇백 뭐 보증금 끼고 얼마 안 주고 샀는데 지금은 거기 한 1억 2천 뭐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소액 투자로서는 성공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섯 번째는 이제 건물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 건물도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좀 중형 건물, 근린생활 이런 건물이 될 수 있죠. 1층은 상가고 2층은 사무실, 또 3층, 4층, 5층 이렇게 올라가면 또 사무실이나 주거용으로서는 이런 근린생활 빌딩 이런 것이 되게 이제 월세 수익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죠. 투자금은 이 경우에 한 2억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기 투자금이. 소액으로는 이런 건물을 잡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적은 건물로는 소형 아파트, 역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보통 한 10억대 이렇게 중형 건물 정도를 이제 희망하는 분들이 주변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그게 맞추기가 쉽지 않은 게 오랫동안 이제 관찰하고 또 그 동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또 늘 정부에 관심을 가졌을 때 이렇게 제대로 맞아서 이렇게 구입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런 물건이 잘 나오는 게 자주 나오고 또 많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런 물건은 괜찮죠. 월세 수익도 잘 나오고 또 이제 보통 이제 상가가 좀 어려워졌더라도 이제 나머지 이제 사무실이나 또는 주거용에서 이제 월세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잘 이제 또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 또 이 건물값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좋은 투자 물건이 되지 않나. 근데 최근에 저에게 들어온 것이 이제 구로에 원룸 내지 오피스텔이죠. 일종의 오피스텔 사무실 용도인데 방이 47개라는 거예요. 47개. 괜찮죠? 그런데 55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 1층에 지상 8층. 전세 보증금이 32억. 그 다음에 대출이 8억. 합치면 40억이죠. 그러면 55억이니까 15억에 사는 것이죠. 저보고, 그런데, 작년에 외부 수리를,
2019년도에 인테리어, 또 2020년에는 내부 인테리어까지 모두 잘 마치고, 또 옥상에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 거기서 뭐 술도 한잔하고 바베큐도 먹고 할 수 있도록 옥상도 좀 이렇게 꾸몄다. 이렇게 해서 잘 이제 좀 좋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보고 추천해 주십시오, 교수님. 그래서 우리 회원님 생각이 났어요. 근데 제가 어제 바로 답변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냈느냐? 한번 분석해 봅시다. 이 시간에. 자, 8억에 대한 대출 이자가 연리 3%씩을 잡고 그냥 대충 200만 원. 예, 그러면 보증금 32억은 이거는 빚이지만 그래도 일단 이자 나가는 건 아니고, 그럼 자기 돈이 15억 투자했잖아요. 그럼 15억에 대한 3% 이자만 잡으면 375만 원입니다. 근데 월세가 여기 얼마 나오느냐? 500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합치면 얼마입니까? 575만 원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내가 부담해야 될 돈이 575만 원인데 월세 수익은 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매달 70만 원 정도로 마이너스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실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그러면 저기서 이제 단지 보유를 했다가 새 건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유를 했다가 다음에 팔 때 시세 차익 노리는 것인데, 시세 차익을 얼마나 노리겠느냐, 여기서. 그래서 제가 답변을 보냈습니다. 내가 간단하게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무엇 때문에 구입할 거냐? 다시 말해서 매수자 내지 투자자가 여기서 얻는 게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시세 차익인데, 이 시세 차익은 뭡니까? 미래 가치죠. 다시 말해서 희망인데, 기대하는 것인데, 이건 여기에 대한 분석을 따로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다. 이런 결론 내리고 55억에는 제가 추천할 수 없다. 왜? 아무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냐면 50억 이상에 대해서는 나는 추천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결론은 뭐냐면, 지금 이 건물 주인은 이 건물에 대해서는 다 자기 투자분을 뽑아갔어요. 무엇으로? 전세 32억에 지금 다 빼간 거야. 그렇죠? 수리비 어쩌고 저쩌고 하겠지만 다 뽑아갔다 이거지. 그러면 지금 내가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매수인이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이냐, 그걸 생각하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 시내에 돈이 15억이나 있는 사람이 정신 빠졌습니까? 이런 걸 사게. 15억을 내가 순수하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보입니까? 그 사람이 15억을 벌 동안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이런 재테크에 대한 감각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파는 사람은 파는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사는 사람을 생각해야 된다. 그 사람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 것인가 라는 걸 계산해서. 왜? 자기가 사는 사람 입장이 되어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팔 겁니까? 그래서 투자에는 우리가 늘 3박자라고 했습니다. 안전성, 두 번째 수익성, 세 번째 황금성. 조금 전에 우리 여기 앞에서 5가지 사례를 보았을 때 다 사람들이 이 3가지를 고려한 거죠. 그렇죠. 특히 그 중에서 수익성, 시세 차익이 있을 것이냐 하면서 분양이든
건매든 경매든 재개발이든 투자를 했다 이 말이죠. 예. 근데 저에게 꾸준히 팔아달라는 분들이 사달라는 사람보다 팔아달라는 사람이 많죠. 그런 분들이 물건을 제가 접할 때는 소위 말하면 이와 같이 예선전 탈락된 물건들이 대부분이다는 거지. 네. 자기 욕심만 생각하는 거지. 아니, 나야 뭐 파는 사람이야 많이 받으면 좋지. 다 많이 받고 싶지. 근데 과연 사는 사람 생각을 하고 내놓느냐 하는 거죠. 맨 다 주변 시세 얘기예요. 주변 시세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팔 금액이 내가 팔 수 있느냐가 문제지. 주변 시세가 암만 높다 해도 안 팔리면 소용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투자에 대한 얘기를 좀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특히 건물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우리가 여섯 번째로 봐야 될 게 부동산 개발이죠. 개발을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 빌라를 뭐 건축한다든지 이건 이제 좀 뭐라고 합니까? 좀 자본을 많이 투입하는 거죠. 빌라 건축이라든지 또 구형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판다든지. 예. 근데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도 조심해야 됩니다. 리모델링 하면 물론 가치가 높아지죠. 근데 내가 리모델링 한 비용은 한 1억인데 한 3억 정도에 팔겠다. 그럼 말이 안 되죠. 내가 1억을 투자했으면 한 1억 5천이나 많아도 1억 8천이나 그래도 남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2억 정도 더 붙이려고 한다. 그러면 안 팔립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팔리는 경우도 가끔 있어. 그럼 그건 뭐냐? 사는 사람이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는 사람이 제대로 분석을 안 해봤기 때문에 또 아니면 중간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또 소개하고 중개하는 사람들이 뻥튀기를 한 거죠. 과대 포장을 한 거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토지와 임야 투자입니다. 이건 좀 우리가 장기적인 투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토지 투자의 구조에서는 이미 장기적이고 또 토지 투자에는 돈이 많이 들고 또 토지 투자는 자기 자본금이 많이 필요하고 이런 투자의 구조를 잘 살피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여기는 이제 시세 차익은 시간이 갈수록 수익률이 높죠. 그게 매력이긴 한데 다만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장기 투자를 해야 되든지 황금성이 약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분석해서 하셔야 된다. 또 자세한 거는 이제 토지 투자를 우리가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서 갈 것이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 방향성이 어떤 걸 중심으로 하면 또 거기에 목표로 하는 게 뭔가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세부적인 것들을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보아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